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이 그래핀인데 어떤 논문이죠? 네, 오늘은 그래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차원으로 만들어진 탄소로 만들어진 어떤 신물질이잖아요. 음, 그래핀이 요즘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컨셉을 소개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공학으로 연결이 되는지, 특히 기계과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만 화면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면은 여기에 이제 Nature Materials에 퍼블리시된 논문이 지금 나와 있고 이게 언제 퍼블리시가 된 거냐면은 2019년도 5월이네요. 그래서 여기 앱스트랙만 좀 잠깐 볼까요? 어떤 내용이죠, 박사님? 네, 그 그래핀이 보통은 이제 반데르발스 스트럭처라고 그래핀과 그래핀을 적층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래핀 바이레이어라고도 하고 혹은 멀티레이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특히 이 연구가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저자 중에 필립 킴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저분이 그래핀 관련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하셨었어요. 어느 근데 교수님이시죠? 이제 대학에? 하버드에 계시는 한국인 교수님인데 네.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음, 그래핀 관련해서. 그래서 이분이랑 이제 연구진들이 뭘 많이 요즘 연구를 하고 있냐면 네. 그래핀을 쌓는데 그래핀을 똑같이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그래핀을 트위스트 시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4 용지를 쌓는데 A4 용지를 똑같이 이렇게 착착착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A4 용지를 쌓아 올리면서 약간 돌리는 거예요. 음, 트위스트 시키는 거예요. 볼리건 스트럭처 같은 근데 거구나. 그래서 그래핀을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쌓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네, 어떤 문양이 나와요. 그래요. 그 밑에 피규어에서 보시겠지만 그 어떤 문양이 나오고 그게 또 규칙적이에요. 음, 그게 왜 나타나냐면 그래핀이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헥사고널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런 스트럭처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문양이 나오고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걸 어떤 특정한 앵글로 딱 적층을 시켰을 때 그게 1.1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초전도체가 나오는 거예요. 초전도체로 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초전도체가 일어나지? 뭐 어떤 물질을 쌓았을 때 이런 초전도체가 또 만들어지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이 논문은 이제 실제로 쌓아서 그렇게 쌓았을 때 초전도체가 발생하고 이런 어쨌든 쌓게 되면 물질이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음, 인터랙션이 일어나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험적으로 그리고 시뮬레이션적으로 본 논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네. 배경 설명 드리면은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카본 덩어리죠. 탄소로 되어 있는 덩어리들인데 이게 이제 0차원이면은 우리가 연필, 흑연 이런 거고 이제 CNT, 카본 나노튜브 이러면 이제 원 디멘셔널에서 이제 길다란 로드이고 투 디멘셔널 해가지고 이제 시트로 돼 있어서 얇은 판처럼 돼 있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이 반데르발스 인터페이스에서 트위스트가 되어 있어서 아토믹하고 일렉트로닉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는데 그 매직 앵글이 여기 지금 딱 보면 있네요. 요 매직 앵글에서 엄청나게 뭔가 지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한때 유행했던 초전도체 얘기가 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어느 피규어로 가볼까요? 일단 이 논문을 저희가 두 가지 논문을 볼 텐데 이 논문은 트위스트 바이레이어 그래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라서 뭐 네, 간단하게 피규어 한두 개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되고 피규어 1을 일단 가보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규어 1인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겨 1이 이제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트위스트 바이레이어 그래핀이라는 걸 밝혀낸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왼쪽 A, B 그림을 줌해서 보시면은 확실히 잘 보이거든요. 음, 자, 보시면은 어떤 흐린 눈으로 보면 어떤 문양이 보이잖아요. 네, 일단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왼쪽은 두 가지 그래핀을 쌓고 나서 약간 트위스트 시킨 거예요. 음, 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문양이 나타나요. 그죠? 네, 그래핀 하나하나 점이 다 지금 탄소 원자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색깔은 한쪽 하나는 위에 쌓여 있는 그래핀, 한쪽은 아래에 쌓여 있는 그래핀이에요. 그렇죠. 회색이 이제 뭐 밑에 있는 거고 빨간색이 위에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얼마나 트위스트 시키냐에 따라서 지금 구조가 반복되는 구조의 크기가 또 바뀌거든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그래핀들이 쌓여 있는 어떤 상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앙의 그림을 보시면은 네, AA라고 쓰여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AA는 같은 형태로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AA 네, 반복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핀이 2차원 구조에 2차원 스페이스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바로 네네. 위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보이시고 AB랑 BA는 뭐냐면 약간 비스듬히 서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겹치는 구조가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AA 같은 경우는 그래핀이 바로 아래에 다른 탄소 원자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에너지가 높아요. 서로 네네. 좀 그게 너무 가까우니까 좀 싫잖아요. 원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고 BA나 AB 같은 구조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높고 낮고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완전히 쌓여 있는 그림 A에서 이제 릴렉세이션을 시킬 거예요. 네. 자, 이제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해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변하냐면 B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음, 보시면은 AA 적층돼 있는 구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원래는 네. 엄청 넓은 원이었는데 많이 그러니까 줄어들고 이만큼 큰 BA랑 원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줄어들고 BA랑 AB가 넓어졌잖아요. 왜냐하면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네, 그걸 사람들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변형이 일어나서 AA 구조는 줄어들고 BA랑 AB 구조는 늘어나는구나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적으로. 그러니까 구조가 늘어난다고 하는 게 요 크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면적이 AB로 적층되어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게 네. 그 탄소 원자 하나하나를 쌓은 거네요. 그래핀 전체를 이렇게 돌린 게 아니라요. 지금은 여기는 저희가 두 가지 레이어가 겹쳐져 있고 트위스트 돼서 네. 그걸 위쪽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탑뷰로 보고 그래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이건 2차원이에요. 네. 2차원인데 탑에 있는 그래핀, 바텀에 있는 그래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요게 개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겹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그렇죠. 여기서 음, 보시면은 보라색이 그래핀 한 장이고 네. 그다음에 그 장이 서로 겹쳐 있잖아요. 두 개가. 근데 그거를 약간 트위스트 시켜서 겹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네. 약간 살짝 트윗을 시켜서 한 다음에 한 거고 A라고 하는 거는 B는 이제 어닐링을 했냐 안 했냐. 그 어닐링이라고 하는 걸 논문에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에너지 배리어를 왜냐하면 바꿨으니까. 네, 에너지 배리어를 구조적으로 변형시키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음,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논문에서 설명할 거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넓어지더라, 줄어들더라 이걸 설명한 거고 음, 옆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TEM 이미지를 찍으면 저렇게 나와요. 예, 여기 이렇게 TM이 이렇게 보시면은 있죠. 예, 여기 이렇게 쭉 있는 거 이렇게요. 네, 보시면은 검은색 부분과 약간 밝은 부분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체스판처럼 나오잖아요. 특히 네, 0.1도일 때. 네. 이게 뭐냐면 BA나 AB 구조예요. 아까 그러니까 그 삼각형 있던 구조가 거. 네, 삼각형이 있던 게 저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삼각형의 크기가 얼마나 내가 트위스트 시켜서 이 그래핀을 붙였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1도로 트위스트 시키면 이렇게 크지고 조금씩 하면서 커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네요. 0.4도로 하면 점점 작아지고 1.2 하면 더 작아져서 지금 현미경으로는 보기가 힘들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네. 프리의 이미지인가요? 2는? 아, 네. 이거는 이제 TEM을 찍을 때 보통 일렉트론 디프렉션이라고 해서 네. 전자가 어떻게 디프렉티드 되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저런 그림들이 나온다.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건데 요걸로 이제 얼마나 트위스트 됐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음. 나중에 논문에서 확인하겠지만.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아마 이번 그림 보고 그다음에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게 일단은 요 논문의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트위스티드 바이 레이어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거를 봤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돼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질을 봤다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그래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요 뒷부분에 있는 성질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고 네, 두 번째 거. 이번 그림만 보고 제 생각에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논문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은 우리 같이 볼 게 이제 요 논문인데 네, Structural and 맞습니다. Electron Diffraction Scaling of Twisted Graphene Bilayer. 그러니까 Graphene Bilayer랑 똑같은 내용이고 Journal of the Mechanics and Physics of Solids에 지금 2017년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예, 박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그전에는 실험적으로 발견을 했잖아요. 네. 이 그래핀이 트위스트해서 쌓으면은 어떤 특이한 문양이 나타나고 그걸 리컨스트럭션 시켰더니 뭐 AB랑 BA는 늘어나고 AA는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그랬더니 1.1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했다. 뭐 물론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1.1도가 딱 매직 앵글이라고 불리는 한 그 번만 다시 각도거든요. 볼게요. 여기 보면은 네. 0.1, 0.4, 0.8, 1.2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양이 계속 바뀌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1.1도에서 뭔가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했던 게 지금 네이처 매트리얼스 논문의 내용인데 그 네이처 머티리얼스 피겨 2를 한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아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여기서 보면요. 피겨 2에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들만 볼 건데요. 네. 이게 뭘 계산한 거냐면 이건 계산된 그림이거든요. 네. 그 플롯이. 그래서 뭘 계산했냐면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전자가 어느 에너지에 머무를 수 있나를 본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위에 두 가지 그림은 1.1도고 아래 두 가지 그림은 0.5도잖아요. 밴드가 네, 나타나는구나. 두 개를 비교를 그리고 왼쪽은 그냥 겹쳐놨을 때고 네. 오른쪽은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죠. 에너지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고 나서 음. 다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위아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게 뭐냐면 위의 그림들은 요거. 뭔가 저렇게 이렇게. 갭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없고 네. 그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 1.1도에서는 저렇게 뭔가 띠 같은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빈 공간 말고요. 그 선들 보면은 선들이 약간 일자로 배치돼 있어요. 모든 X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저게 초전도 현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전자가 모든 저 웨이브 벡터 그러니까 파장에서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초전도체라는 거를 증명할 때 보통 저걸 가지고 와요. 계산을 네. 해서. 그래서 1.1도에서는 저게 발생하고 0.5도에서는 이게 안 발생하지 나오죠. 않는다라는 게 이 논문의 요지고요. 그래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길래 저 트위스트 바이레이 그래핀에서는 저런 현상이 나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규명할까라는 걸 궁금해하는데 이제 저희가 뭐 많은 분야에서 이걸 공부를 하겠지만 기획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변형이 일어나길래 과연 저런 1.1도에서는 저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나머지 각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기획가는 어쨌든 힘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 특히 뭐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라든가 데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연구한 게 두 번째 논문입니다. 한번 그러면은 두 번째 논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어디 피규어를 먼저 볼까요? 일단 이 논문은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 수식을 먼저 잠깐 보고 올까요? 그럴까요? 네. 수식을 보시면은 1번부터 수식을 잠깐 보면 수식이 어떤 건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요. 그 저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원래는 이제 원자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원래는 트위스트 바이오그래핀이라는 게 어떤 카본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근데 네. 크기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돌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꾀를 썼냐면 플레이트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두 그래핀 레이어가.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W가 아마 strain energy, elastic energy density라고 불리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걸 계산했냐 하면 밴딩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거고 구부렸을 때 그래핀을 그다음에 그래핀을 스트레칭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텀이에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텀, 여기 이제 네, 두 번째 그래서 밴딩. 여기서 설명은 우리는 그래핀을 그냥 어떤 하나의 컨티뉴엄한 플레이트로 볼 거야, 혹은 레이어로 볼 거야라고 가정을 했어요. 여기서는. 네. 그게 이제 그래핀의 엘라스틱 에너지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2.2 섹션이 그러면 이제 그래핀 간의 인터랙션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걸 또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컨티뉴어스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아까 그 AA 스택, BA 스택 봤을 때 그걸 컨티뉴엄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반델발스로 그래서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떤 수식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파티클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트에서 오는 에너지, 엘라스틱 에너지랑 이 인터랙션 에너지, 파티클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오는 에너지를 합쳐서 어떤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든 거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다시 자꾸 반복을 할게요. 어차피 이거 디테일하게 다 아는 게 여러분들 또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장 같은 투디멘셔널 시트인데 이거를 살짝 비틀어 가지고 쌓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계과적인 역학적인 입장에서 모델링을 할까를 고민해 봤는데 일단은 그래핀 한 장은 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의 뭐 밴딩 텀이라든가 스트레칭 텀을 이용해서 에너지 덴시티를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는 한 장인 거를 지금 모델링 한 거니까 다른 레이어와 또 다른 레이어의 그 인터레이어적인 어떤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에너지 덴시티를 또 하나 갖고 와야 되겠죠. 왜냐면 그거는 반데르발스 포스로 연결이 된 거지, 반데르발스 에너지로 연결이 된 거지, 뭐 공유 에너지로 연결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UG라고 해서 Interlayer Energy Density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건데 이 두 가지 텀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쓰던 어떤 포스 필드를 가지고 와서 매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플레이트에 어떤 하나하나 파티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반데르발스 인력을 측정하겠다 이 수식으로.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는 거죠. 디스크리트 모델이랑 컨티뉴 모델이랑 하이브리드해서. 근데 보니까 이 논문은 그 인터레이어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지 초전 대체랑은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지 우리가 그 그쵸. 변형을 공부할 수 있나라는 거에 그쵸. 초점을 맞춘 거지 초전도체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려면 여기서 또 밴드 스트럭처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은 논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인터레이어 각도를 살짝씩 비틀었을 때 뭐 크기가 바뀐다든가 면적이 바뀐다든가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모델을 갖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뭔가 뭐 밴드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밴드 갭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랩에서 봤더니 신기한 성질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이제 과학이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요거는 약간 피직스를 이해하는 거죠.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 왜냐하면 그쵸. 변형을 보고 힘과 변형의 관계를 보는 건 기계과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연구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반데르발스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 텀도 보이고 요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텀인가 어떤 텀이죠? 보시면은 그 RIJ랑 NINJ가 있잖아요. 네, 그 V라는 어떤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네, RIJ는 말 그대로 디스텐스겠죠, 뭐. 아톰과 J 아톰의 디스턴스인데 벡터 폼이고 음, 그다음에 NI랑 NJ는 노멀 벡터예요. I의 노멀 벡터랑 J의 노멀 벡터예요. 방향. 네, 그래서 같은 레이어 안에서도 어떻게 이게 뒤틀려 있냐에 따라서 에너지 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리에 대한 R 정보가 있고 얘네들이 비틀어져 있는 것에 대한 I 번째랑 J 번째에 대한 어떤 벡터 방향에 대한 것을 다 고려한 맞습니다. 어떤 포텐셜 에너지, 인터랙션 에너지라고 요즘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반데르발스 관련 텀이 이렇게 쭉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요 수식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어떤 퀀텀 메케닉스에서 왔다기보다는 퀀텀 메케닉스를 모사할 수 있게 사람들이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두 분이 이제 콜모그로프랑 크레스피라는 두 분인데 그분이 모델을 만든 거죠. 네, 이 모델을 갖고 지금 일단은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에너지를 계산을 했고요. 나머지 뭐 쭉쭉쭉쭉 가서 이 로우는 뭐죠? 로우가 아마 어떤 텀일 텐데 여기 보시면 4번 수식의 첫 앞에 있거든요. 4번 수식의 앞에. 그러니까 여기 요건데 이거는 네.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뭐 제곱한 건 이거 컷오프 에어리어겠네요. 아마 트랜스퍼스 네, 이 디스턴스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트랜스퍼 디스턴스. 야, 그래서 이 수식 자체는 복잡한 포로 되어 있어서 수식 자체가 어떤 뭐 엄청난 피직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임피리크 이퀘이션이라고 봐야죠. 그냥 선험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수식이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텀 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수 같은 것들은 이미 계산된 어떤 과거의 논문을 바탕으로 그렇죠. 딱 해가지고 넣고 피팅을 한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이제 가지고 쓰는 거죠, 바로.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델링을 하고 물론 뭐 디테일한 거 굉장히 많고 사실 이것도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딱 보면은 거리에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거리에 대한 텀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뭐 다 이해하기에는 또 이제 부족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핀이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핀 한 장에 대한 어떤 에너지 텀 근데 거기서 이제 스트레칭과 밴딩을 고려한 거고 뭐 여기다가 이제 뭐 톨션도 고려할 수 있고 뭐도 하긴 하겠지만 뭐 2디멘셔널 시트니까 밴딩하고 스트레칭 정도만 고려한다는 어떤 가정이 있는 거고 다 재료학학에서 배우는 거죠. 여기서는 네네 여기서는 다 리니어 엘라스틱 이퀘이션이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 작은 다음에 데포메이션만 보겠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레이어 관련된 에너지 텀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관련된 펑션 맞습니다. 정의해서 관련돼 있는 개수들은 이전 논문에 찾아서 넣은 다음에 계산을 쭉 하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그다음 음. 이퀘이션 보시면은 음흠. 6번 보시면은 사실은 그 아까 격자 구조가 크기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그 크기는 사실은 수직적으로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음. 예를 들어 트위스트 각도가 저기 세타 제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타 제로가 얼마가 되면은 라디안 값으로 그 L 값 그러니까 디스턴스 AA 스택의 디스턴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수식적으로. 이건 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트위스트를 하면서 달라진 L 값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변형이에요. 변형. 음. 그러니까 인터랙션 에너지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라스틱 에너지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를 할까 변형을 그걸 보고 싶은 거고 이제 그다음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근데 릴렉세이션의 개념이 들어가겠네요.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릴렉세이션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분하면 우리는 되니까. 전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그 자유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분을 해버리면 인터레이어에 대한 카본 아톰에 대한 포지션 정보가 갖고 있고 두 번째 레이어에 대한 카본 아톰의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 아이의 딱 그 시점에 토션을 시켰을 때의 에너지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뭐 거기서부터 미분을 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뭐 미분을 하든 뭘 해서 최저점으로 가는 그 점을 찾으면은 뭐 어닐링을 했던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딱 그 최적절한 디스텐스라든가 포지션이 나올 테니까 거기서의 최종적인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핀을 그냥 트위스트만 시켜놨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런 엘라스틱 변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근데 두 그래핀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인터레이어 인터랙션 에너지가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식으로든 변형을 하겠죠. 제가 한 가지 네네. 궁금한 거는 그 인터레이어에 대한 디스텐스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냥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냥 설정해 보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인 이유가 첫 번째 수식은 컨티뉴엄 모델이었잖아요. 네. 파티클 단위가 이제 디스크리트한 게 아니잖아요. 네. 컨티뉴어스한 거였잖아요. 두 번째 요 수식은 디스크리트한 모델에서의 에너지 값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쯤 카본 원자가 하나 있고 저기쯤 카본 원자가 하나 있고 가정을 해서 각각의 에너지를 다 독립적으로 구하는 거죠. 컨티뉴엄에서 하나 구하고 엘라스틱 에너지를. 그다음에 이 디스크리트 또 모델에서 또 하나 구하고 인터랙션 에너지를. 그다음에 그 두 에너지를 더한 게 총합 토탈 에너지고. 알겠습니다. 토탈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서 지금 나왔고 릴렉세이션을 이제 한번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네,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니셜 트위스트 앵글이 0.2도일 때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다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AA 스택, 그다음에 BA 스택, AB 스택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 AB랑 BA가 엄청 늘어났어요. AA에 비해서 사이즈가. 네. 왜냐하면 AB랑 BA가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컬러 맵은 얼마나 out of plane direction,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탑뷰 방향으로 얼마나 변형이 있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 사이의 디스텐스 차이, 아톰 거리. 디스텐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보여준 거고. 네네네. 아웃 오브 그래서 플레인이니까 AA가 높이네요. 이렇게 구부러지나 보면 맞습니다. 밴딩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밴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A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카본 원자들이. 그러다 그쵸. 보니까 서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렇다고 완전히 많이 멀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엘라스틱 에너지를 증가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딱 그 정도가 있는 거죠. 그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보일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살짝 도톰하게 오목하게 그렇죠, 올라왔다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살짝 트위스팅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막 반발력도 생길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최적점을 찾는데 보면은 안에가 빨간색이고 바깥에가 파란색이라는 얘기는 파란색으로 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얘기하면 흰색이겠지만 흰색에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옴스트롬 0.24 옴스트롬으로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으니까 중간이 살짝 이렇게 뜬다는 거죠. 이렇게 뽕 뜬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런 거고 요거는 뭐 사실 다른 것보다 각도에 따라서 저렇게 패턴이 달라지고 패턴의 크기도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그 터널링 디스턴스 관련해서 전자가 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아웃 오브 플레인 디스턴스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떤 최적점에서는 초전도체 현상이 나타난다. 요 얘기군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또 다른 사실은 논문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는 변형만 그래서 본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웃 오브 플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그래요. 논문이 밝혀낸 거는 좀 더 가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모양이 바뀌네요. 0.2도일 때는 이렇게 넓은 어떤 삼각형의 그렇죠, 모양이 그렇죠. 나오면서 오목하게 나오다가 0.8로 뒤틀은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는 오목한 게 좀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하게 많은 거고 요 AB 구조가 조금 작아졌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네네. 2.4도로 돌리니까 이제 완전히 더 그냥 작아지는 예, 거. 더 작아지고 이제 볼록볼록볼록한 형태가 이제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좀 네네. 나오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바이레이어를 트위스트 시켰을 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논문의 그리고 핵심이고요. 재밌는 거는 네, AB에서 BA 넘어가는데 지금 SP 라인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요 라인. 저게 그 원자 단위에서 이렇게 쭉 줌해서 나중에 보면은 뭐 오늘은 안 다루겠지만 저게 사실은 디스로케이션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죠 스택이 AB에서 BA로 바뀐 거니까 뭔가 중간에 변형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크리스탈 같은 게 하나씩 바뀌는구나 이렇게 그죠, 해서. 그죠. 크리스탈이 바뀌는 거죠. BA 스택에서 AB 스택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SP 라인이 만들어지고 저걸 디스로케이션으로 해석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유 그것도 좋습니다. 기획가에서 하던 거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메탈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료에 있어서 우리가 맨날 뭐 트윈 구조라든가 뭐 디스로케이션 뭐 이런 거 다 공부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이제 아토미스틱 레벨로 연결시켜 가지고 보는 거군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 네. 정도 구조 볼 때는 클래시컬한 에너지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역학적인 에너지를 갖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나 봐요. 뭐 다른 어떤 포텐셜 필요 없이요. 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컨티뉴엄 모델도 들어가 그러니까요. 있고 디스크리트 모델도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로 만든 거죠. 좋습니다. 다음 피규어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어떤 내용이 있을지 여기를 봐야 되나요? 그래서 네, 재밌는 거는 아까 방금까지는 아웃 오브 플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맞아요.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찾아낸 게 뭐냐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써봤더니 뭔가 추가적인 변형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 추가적인 로테이션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무슨 그래서 말이죠? 뭘 발견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림 AB 보시면은 저게 unrelaxed configuration이고 왼쪽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딱 그래핀인 거죠. 아무런 변형이 없는 그래핀 두 장 겹쳐놓기. 음, A 그림인 거고 자 이제 릴렉세이션 하자 해서 변형이 된 게 B거든요. 네, 그래서 뭘 발견했냐면 여기 그림에는 좀 약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 그전 논문으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전 논문 1번 피규어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회전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네. AA가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BA랑 AB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게 뭐냐면은 그 레이어에서 저렇게 뒤틀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뒤틀림이 생기는 게 그게 릴렉세이션이고 그 릴렉세이션을 해서 지금 오른쪽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나요, 혹시?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안 보이셔 이게 화면을 키워드서 안 보이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색인 거랑 빨간색인 게 이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를 표시하는 건데 뭐 저도 이 논문을 처음 봐서 모르지만 이게 이제
회색이었던 게 빨간색으로 되고 회색이었던 게 빨간색으로 되니까 요렇게 지금 뒤틀리는 거근데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요렇게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아웃 오브 네. 플레인 뭐 이런 디스턴스 변형이 생기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변형이 생기는 거고 요렇게 변형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이렇게 딱 이제 자리가 잡아지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리컨스트럭션 시키면 그냥 평평하고 아무런 변형이 없었던 저 레이어에서 저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뭔가 뒤틀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웃 오브 플레인 디스턴스는 일단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 봤던 볼록볼록하게는 그렇긴 한데 여기서 저 시계 방향으로 표시하는 저 요 부분. 뒤틀림은 인플레인 방향에서의 그렇죠. 뒤틀림이에요. 요거는 이제 인플레인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엘라스틱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부에서 뒤틀림이 생기면 에너지가 올라가잖아요. 네. 변형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왜 그게 일어났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체적인 에너지 관점에서 저 넓은 AA 구역을 남겨놓기 싫은 거죠. 저걸 인플레인 에너지가 올라가도 인플레인 스트레인 에너지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 인터랙션 에너지를 줄이는 게 토탈 에너지를 훨씬 줄이는 방법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그게 AB 구조는 지금 빨간색과 회색이 점점 겹쳐져서 이렇게 빨간색 구조가 나오는 거고 대신 나머지가 이제 뒤틀리는 이런 선상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게 돼가지고. 네네네. AA 같은 경우도 뒤틀림이 일어나서 AA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면적을. 그렇죠. 대신에 페널티는 뭐냐면 그 뒤틀림 때문에 엘라스틱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재밌네요. 아, 이런 것. 그게 사실은 핵심이고 이제 다시 논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네. 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변형이 일어나서 뒤틀림이 일어나서 저렇게 AA 구역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BAB 구역은 늘릴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게 로우 스테이트 에너지 스테이트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하기 전인데 이렇게 비틀어 놓은 상태에서 딱 리컨스트럭션 해놓으면은 이제 줄 건 주고 이제 받을 건 받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구부러질 거면 좀 더 확실하게 구부러지되 대신 우리는 최대한 이득을 취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이제 전체 넓어지고 에너지는 줄이는 있고.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되는 거죠. 대신 여기가 이제 이거 약간 우리가 이제 비닐 옛날에 하면은 이렇게 비닐 같은 걸 이렇게 막 당겨보고 이렇게 갖고 놀다 보면은 막 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글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주름 같은 게 막 바뀌는데 어떻게 또 좀 더 세게 주면은 어느 데 되게 판판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막 쫙 찌그러지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여기서 막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논문에서 한 거는 그 얼마나 뒤틀리는지 그 정도로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게 밑에 있고 여기 밑에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X축이 이니셜 트위스트잖아요. 초기에 얼마나 그래핀 자체를 트위스트 시켜놨는가. 근데 만약에 아무런 변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핀 자체. 그러면 저 점선을 따라가야 돼요. 그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그래핀의 변형을 일어나게 했어도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무런 변형이 없다면. 네. 근데 추가적인 아까 뒤틀림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빨간색 라인이에요. 이렇게. 그걸 측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발견한 거는 1.1도가 매직 앵글이었잖아요, 아까. 저기서 약간 커브의 변형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거를 보고 저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이라고 표현된 리전을 선택하게 된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기는 아마 매직 앵글 아까 1.1도를 경계로 그려놓은 걸 거예요.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뭐 제 생각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어떤 뭐 디스텐스가 뭐 이상인 부분만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 해서. 제 생각에 매직 앵글 그 앵글 자체가 아마 기준점일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근데 뭐 이게 시메트릭이니까 이게 이제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네네. 근데 되지만 추가적인 뒤틀림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된다. 여기까지는 근데 뭔가 변형이 되게 커진다. 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1.1도부터 뭔가 변형이 또 일어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트위스트 앵글이 높잖아요. 네. 그럼 거의 네. 뒤틀림이 줄어요. 그러니까 거의 면적이 없어요. 똑같아지는 면적이 넓어지고 특정 부분 라인 바이 라인만 엄청나게 뭐 디포메이션이 생기니까 대부분은 뭐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트위스트 각도가 아까 작을수록 그 면적이 컸잖아요. AA 네. 간의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뒤틀릴 수 있는 거죠. 음, 오밀조밀하게 했으면 뒤틀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기들끼리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피규어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겠네요. 앵글 바이 네, 앵글로. 그래서 앵글 바이 앵글로 해서 저희는 어, 이제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라스틱 에너지도 측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다 인터레일 한 거죠. 에너지도 측정할 수 있고 이렇게 또 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밴딩이 리스폰스 하는 게 아웃 오브 플레인을 보려고 하는 거고. 밴딩을 추가하면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웃플레인 볼 수 있는 거고 인플레인 그치. 스트레칭 추가한 거는 아까 뒤틀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인 그- 플레인 보고 아웃 오브 플레인 보고 이렇게 해서 본 거네요, 지금. 여기서는 아마 인플레인 아웃플레인이 아니라 왼쪽은 그냥 엘라스틱 Elastic 에너지 Energy. 전체고요. 전체고 오른쪽은 아까 그 디스크리트 모델로 본 거 있잖아요. 음, 아톰 간의 네. 거리가 거리 간에 해서 재고 에너지를 그거에 아마 인터레이어 에너지일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다른 에너지의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다. 요게 그래서 네. 네, 요거는 그거네요.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모델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물리적인 의미. 음.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그 SP 라인이 디스로케이션이라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A, B랑 B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니까 리니어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출발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리니어 모델을 뭘 만들죠? 어떻게 만들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내려가 보시면 그 다음 그림에서 아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요 그림이네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일라스틱 에너지, 인터레이어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어떤 각 트위스트 앵글에 대해서. 네.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보니까 저 일라스틱 에너지 보시면은 저렇게 라인이 쭉 그어져 있어요. 네. 시메트릭한 라인이. 이게 디스로케이션이거든요. 결국에는. 음. 그래서 요 그림과 그래서 한 건 뭐냐면 저렇게 뉴메리컬 모델로 측정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근데 리니어 모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저걸 디스로케이션으로 간주하자. 6개의 디스로케이션 라인으로 간주하자. 라는 게 첫 번째고. 네. 저도 좀 이제 계속 그다음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다음에 인터레이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적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해서 요거 수식을 좀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자 전체 에너지는 아까 뉴메리컬 모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인터랙션 에너지는 AA 스택의 면적과 AA 스택의 에너지 곱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SP 아까 그 디스로케이션 라인 디스로케이션 있는 있잖아요. 거. 네. 네, 그쪽 라인의 면적과 그다음에 또 인터랙션 에너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수를 저렇게 계산을 하자. 뉴메리컬 모델 대신에 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일라스틱 에너지잖아요. 네. 일라스틱 에너지는 우리 이거 보니까 디스로케이션이던데 그냥 디스로케이션 수식을 사용해 보자라고 해서 저기 17번에 보시면 일라스틱 에너지는 저 6개의 디스로케이션 라인이다라는 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 디스로케이션 이퀘이션을 또 넣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뉴메리컬 모델을 만들지 말고 리니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수식적인 물리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뉴메리컬 모델 대신에 저렇게 이렇게 토탈 나오는구나. 에너지는 그죠. 저런 식으로 수식적인 어떤 값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만들려고 장점이 한 거예요? 뭐냐면 빨라졌나요? 빠른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저건 디스로케이션에서 온 에너지고 저건 인터랙션 에너지만 표현하면 되고 그래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비교해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면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잘 추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네. 위에서 했었던 그 에너지로 누메리컬 방법으로 했던 거는 무슨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거예요, 혹시? 아까 그거는 FEM 시뮬레이션 플러스 그다음에 디스크리트 모델을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요? FEM 모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모델은 그건 완전히 뉴메리컬이라서 어떤 피직스가 없잖아요. 네. 피직스를 추출해내기가 어렵잖아요. 요 모델은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이건 디스로케이션이고 저거는 그냥 인터랙션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뭔가 저렇게 수식적 의미를 가진
수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네. 어쨌든 요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W 이 너비 값이나 길이 값을 알아야 지금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럼 처음에 먼저 네네네. FM 모델로 돌린 것에 대해서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에너지를 이제 리니어한 걸로 써서 거기서 이제 의미를 뽑아내겠다 뭐 이런 식인 건가요? 밑에 보시면은 W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 W가 어디 있지? 여기 요게 이게 W를 위드인데. 네, width인데 이것도 정의를 해놨네요. 밑에서 보시면은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네, 잠시만요. 여기 SP 예, 여기 도메인의 있습니다. 위드. width인데 여기 보시면은 좀 그 17번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W는 2RAA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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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2RAA는 A divided by 세타 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식들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기 때문에 저렇게 어떤 어썸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일단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뒤에. 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저 세타 L, 그러니까 추가적인 뒤틀림 값이 G 값도 중요하고 SP의 인터랙션 에너지도 중요하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해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피겨 네. 8를 볼까요, 한번? 네, 9이구나.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다른 내용인데요. 아, 이거는 우리가 다른 내용이군요. 일렉트론 네네네. 디프렉션을 보고 있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일렉트론 죄송합니다. 이걸 좀 보고 제가 이해를 아직 잘 못해가지고 네네네네. 뭐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지금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토탈 에너지 값을 이렇게 다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값들을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 추출을 해낸 건가요? 그러면은 에너지 그렇죠. 물리적인 의미를 추출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요 앵글이 뭐에 디펜던트한 건지를 요 전체적인 에너지를 디펜던트 한 거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뉴메리컬에서는 그걸 못 보잖아요. 그냥 뉴메리컬하게 볼 수만 있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트위스트, 그러니까 뒤틀림 값이 어떤 것들에 의존하는지, 뭐 G 같은 경우는 여기 시어 모듈러스 같고 제 생각에는 델타 ESP는 뭐 인터랙션 에너지 코에피션트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존한다라는 거를 저런 수식으로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슬롭 같은 경우는 또 다 네, 세타로 슬로프 같은 미분해서 하는 경우는 거구나. 맞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그 이 슬로프를 그래프의 이 슬롭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결국은 또 이거를 에너지 값으로 또 연결시킬 수 있구나.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여기 계산된 게 지금 20%보다 작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의미하는 게 있을 텐데요. 이 69.4보다 작아지게 계산은 된 게. 여기서는 아마 결론이 20% 작긴 하지만 어쨌든 값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나타낸 것 같아요. For large, 세이라 지로라고 해서 좀 더 내려가 보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안 보이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너무 이쪽에서 시간 네네네. 많이 쓰면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또 봤네요. 네, 왜냐하면 실험에서는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TM 모델 얘들을 찍으면 아톰이 어디 있는지 이걸 다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아톰 레졸루션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뭘 사람들이 쓰냐 하면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많이 써요. 이 구조를 볼 때. 네. 보시면은 밑에 내려가 볼까요? 다른 어떤 트위스트 앵글에 대해서 일렉트론 디프렉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unrelaxed configuration이라고 있잖아요. 위에. 네. 이건 그냥 그래핀을 뒤틀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가지 그냥 다른 그래핀이 6개 이렇게 점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의 저 박스 안에 2개의 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핀을 그냥 뒤틀어 트위스트 놨으니까. 해놨을 뿐이니까. 네, 아무런 변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런데 릴렉세이션을 시켰더니 아까 말했던 그 아웃 플레인도 그렇고 추가 뒤틀림도 그렇고 그게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뭔가 옆에 잔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각도에서는 저 잔상이 좀 짙어요. 그죠? 여기 작은 각도에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뒤틀림 크기가 컸기 때문에. 저 근데 빨간색 라인. 이게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디프렉션이 점들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맞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분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순전히 확률이랑은 관련이 없고 그 추가 뒤틀림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래핀이 마냥 그냥 육각으로 완전 아이디얼하게 배치됐고 트위스트 된 게 아니라 트위스트 되고 나서 릴렉세이션을 시켰더니 추가 뒤틀림이 일어났잖아요. 그 추가 뒤틀림 때문에 저렇게 옆에 음, 잔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왜냐 완전히 아이디얼한 그래핀이 아니잖아요. 이제 뒤틀림이 생겨버렸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1.2도, 그러니까 즉 여기 같은 걸로 비교를 하면요. 네,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릴렉스드를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에는 딱 어차피 기준점이니까 다 똑같이 맞아요, 하나하나일 맞아요, 텐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점들이 많잖아요. 디프렉션 점들이. 네, 네, 여기도 점들이 적다는 이거 살짝 좀 흐릿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맞아요. 뭘까요? 그 두 개가? 왜냐하면 그게 올라가 보시면은 네. 그래프랑 관련이 있는데 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잖아요. 네. 0.6도에서는 저 예를 들어서 아무런 트위스트 그러니까 틀림이 없다면 저 빨간색 선이 파란색이랑 똑같아야 돼요. 파란색 점선이랑.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똑같으면 이게 세이라 없는 L이 거구나. 네. 없는 건데 세이라 L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추가 뒤틀림 각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뒤틀림이 크다는 얘기예요. 0.6도에서는. 그래핀이 많이 변형됐어요. 이제 이전의 그래핀이랑은 구조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막 흐릿한 점들이 더 잘 보이는 거고 1.2도에서는 추가 뒤틀림이 있긴 한데 그 정도가 약해서 원래 그래핀이랑 조금 더 비슷하니까 구조가 옅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2.5도에서는 좀 더 거의 추가 차이가 뒤틀림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없잖아요. 딱 두 개로만 돼 있는 그러니까 거구나. 비슷한 거예요. 그냥 언릴렉스드. 그러니까 이거 2.5도로 가면 갈수록 언릴렉스드랑 릴렉스의 차이가 별로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디틀림 자체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지금 추가 디틀림 자체가 많기 때문에 좀 분포가 더 많은 거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유 재밌네요. 이게 근데 이런 좀 거를 볼 어렵지 수가 않나요? 있구나. 아 당연히 어렵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분야가 아니라서. 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고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왜냐면 저도 어쨌든 이 릴렉세이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뒤틀림이 생기고 막 스트레스를 만들고 뭐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구조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뭐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여담인데 제가 아는 다른 분은 피부가 재생되는 거를 FEM 시뮬레이션으로 보시더라고요. 피부가 재생될 때 어떤 방향으로 재생이 되는지 혹은 타임 값을 타임 디펜던트를 넣으면 피부 노화까지도 이렇게 FEM으로 예측을 할 수 있더라고요. 완전 기획가적인 스타일로. 그렇군요. 그런 어차피 것들도 할 수 네. 그런 주름 같은 거는 또 비슷하게 아웃 오브 플레인의 디스턴스랑 비슷한 거니까 네네네네. 어쨌든 FEM 모델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박테리아 이용한 바이오 필름 만드는데 그 바이오 필름이 이제 2디멘셔널 인플레인으로 커지는 것도 보지만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주름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막 보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에너지 안정되는 방향으로 박테리아가 이제 그쵸, 그쵸, 왜냐면 그쵸. 커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한없이 커질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다시 작아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는 결국 다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최적화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거 보면서 뭐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기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중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딱 하나만 더 볼까요? 네네. 뭐 어떤 피규어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게 또 논문에서 근사를 해놨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델을 프로포즈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밝혀낸 거는 이 뒤틀림 때문에 저 옆에 섬들 여기는 윅픽이라고 하는데 뒤틀림 때문에 저 윅픽이 생겼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서 그러면 뒤틀림이 때문에 윅픽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 뒤틀림에 대한 어떤 수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니셜 트위스트가 몇 도면은 뒤틀림이 얼마나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시면은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수식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밑에 수식이 있거든요. 22번. 여기 있죠. 네, 22번 수식이 뭐냐면 델타 세타 G잖아요. 네.
얼마나 더 뒤틀렸는지를 계산을 하는 수식을 프로포즈한 거거든요. 가우시안 모델로. 네. 간단해요. 보시면은 델타 아 델타 세타 AA가 있고 익스포넨셜 펑션이 있고 R이 있고 D가 있잖아요. D는 상수예요. 정해져 있고. 그럼 R이 0이면은 1이잖아요. 네. 익스포넨셜 값은. 그러니까 AA랑 얼마나 합쳐서. 중앙에서 멀어지냐에 따라서 뒤틀리는 걸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D가 뭐였죠? 이 인터레이어 디스턴스였나요? D는 여기서 아마 어떤 상수로 줬을 거예요. 아, 밑에 보시면 네. 제 생각엔. 네, 하여튼 뭐 예, 여기 보면은 length scale over which rotation 네, decreases. 랭스 스케일이라서 어떤 그냥 랭스 스케일을 맞추기 위한 값이지 이게 무슨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네. 밑에서 D 값을 줬을 때. 그래서 여기서 여기 좋네요. 간단하게 그냥 45암스트롬이라고. 네, 피겨 12번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면 우리가 저 간단한 모델을 썼더니 간단한 모델을 써서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보니까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한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무슨 거, 의미냐면 오른쪽 거. 혹시나 이제 이걸 쓰고 싶은 모델을 해서 뭔가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대신에 간단한 수식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피직스에서 배워서 요 모델을 쓰면은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근사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일렉트론 디프렉션이 있으면 이 각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 거죠.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오늘 뭐 처음 뭐 그래핀 관련된 거에서 뭐 얘기하다가 결국 뒤틀리는 거, 릴렉세이션 되는 거, FEM에서 뭐 쭉쭉쭉 얘기 나왔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학교 가가지고 이 논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릴 거고요. 오늘 그래핀에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 해주신 최 박사님